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전 재산 가운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갑 속 현금, 서랍 속 금반지, 아니면 오래된 통장. 그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전부는 어딘가에 있는 서버 안의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꺼내놓을 이야기는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디지털 세계에 쌓아온 신뢰의 구조물 전체가 지금 이 순간 조용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5월 현재 전 세계에서 클라우드 플레이어 단 한 곳이 하루에 차단하는 사이버 위협의 수가 2,300억 건에 달합니다. 하루에 2,300억 건입니다. 1초로 환산하면 약 266만 건. 여러분이 지금 이 문장을 눈으로 읽는 0.3초 동안에도 이미 79만 건 이상의 공격 시도가 전 세계 어딘가의 서버에 향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 숫자는 실제로 탐지해서 차단한 것들만 집계한 수치입니다. 우리가 아예 존재조차 모르는 공격들, 즉 방어망에 눈에 띄지 않은 채 조용히 통과한 침투들은 저 통계 어디에도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제 돈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이버 범죄가 전 세계 경제에 끼치는 피해 규모를 아십니까? 2025년 기준으로 연간 약 10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경 4촌조 원이 넘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실감이 안 되실 수 있으니 이렇게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미국 GDP가 약 30조 달러, 중국이 약 18조 달러입니다. 사이버 범죄의 피해액을 하나의 국가 경제로 본다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입니다. 해킹 피해 규모가 독일, 일본, 영국, 한국을 다 합친 것보다 큰 나라 하나를 이미 먹어치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그냥 해킹이 늘었다는 식의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바로 그 무기가 역설적으로 보안의 빗장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어버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이른바 미토스 쇼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인류가 자신의 방어를 위해 훈련시킨 AI가 공격자들의 손에 넘어갔을 때, 아니 정확히는 그 AI 자체가 스스로 공격의 주체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정부가 이 문제를 두고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금이 실제로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이 사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다음 사실 하나입니다. 이건 단순히 보안이 뚫렸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던 돈의 정의 자체가 바뀌고 있는 사건입니다. 보안이 뒷받침되지 않는 디지털 자산은 자산이 아닙니다.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지금 여러분의 지갑 안에서 실제로 어떤 자산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환상인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조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2025년 초를 기억하십니까? 그 해는 전 세계의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나도 에이전틱 AI, 즉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율 AI 에이전트를 출시하며 경쟁을 벌이던 시기였습니다. 사람이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AI가 알아서 이메일을 보내고 회의를 예약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코드를 수정하는 세상이 열렸습니다. 보안 분야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AI 보안 에이전트를 시스템에 연결했습니다.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취약점을 자동으로 패치하고 수상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0.001초 만에 차단하는 AI였습니다. 당시 이 기술은 구세주처럼 여겨졌습니다. 인간 보안 전문가 수백 명이 3교대로 뛰어봤자 따라잡지 못하는 속도와 정밀도로 사이버 위협을 막아내는 기계가 드디어 등장했다며 업계 전체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자물쇠를 고치라고 보낸 수리공이 어느 날부터 세상의 모든 자물쇠 구조를 학습해 도둑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정확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AI 보안 에이전트는 위협을 탐지하기 위해 반드시 공격 패턴을 학습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침투가 이루어지는지, 어떤 트래픽이 수상한지를 이해해야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 학습의 결과물, 즉 AI가 내부에 쌓아온 공격 방법론에 총체를 탈취하거나 역이용하는 기술이 등장했을 때 방어의 두뇌가 그대로 공격의 두뇌로 전환됩니다. 더 끔찍한 건 이 과정을 주도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적대적 생성신경망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AI 두 개를 서로 싸우게 만드는 방식인데, 하나는 공격 코드를 생성하고 다른 하나는 그걸 탐지하려 합니다. 이 둘이 서로를 이기려고 계속 진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안 시스템도 잡아내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악성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설계하는 게 아닙니다. AI가 AI를 훈련시켜서 스스로 변이하는 공격 무기를 찍어내는 겁니다.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 중 0.001%만 오염시켜도 해당 모델 전체의 판단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0.001%입니다. 100만 개의 데이터 중 단 10개만 바꾸면 AI가 악성 코드를 정상적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6년 현재 AI 기반의 피싱 공격이 전체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보안 최고 책임자의 78%가 AI 기반 위협이 조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실입니다. 여기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위협에 대응하는 보안 시장에 돈이 얼마나 몰리고 있는지 보십시오. 2025년 전 세계 AI 보안 시장 규모는 398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2026년에는 508억 달러로 뛰어오릅니다. 증가율로 따지면 약 27.6%입니다. 반도체 사이클보다 빠르고 클라우드 전환 초기 성장률과 맞먹는 속도입니다. 글로벌 사이버 보안 ETF인 사이버는 2024년 연간 21.3% 수익률을 기록했고, 핵 ETF는 현재 주당 85달러를 넘어서며 52주 신고가 영역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섹터를 IT 잡주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장에 지금 기회가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이 AI 보안 위협이 어떻게 거대한 도미노를 쓰러뜨리는지, 그리고 그 첫 번째 희생자가 누가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꺼내겠습니다. 우리가 보안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공격 AI는 더 강해집니다.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구조적 필연입니다. 강화 학습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둑 AI 알파고가 스스로와 대국을 반복하면서 인간 최고수를 넘어선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공격 AI도 똑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보안 시스템이 공격을 막아낼 때마다 공격 AI는 그 실패를 학습하고 다음번엔 그 방어를 우회하는 새로운 경로를 찾아냅니다. 방어가 정교해질수록 공격도 정교해집니다. 우리가 성벽을 높이면 높일수록 상대는 더 긴 사다리를 만들어 오는 구조입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강화 학습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방어에 투자한 비용이 고스란히 공격자의 교과서가 되는 악순환. 이 순환고리 안에 지금 전 세계의 금융 인프라가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쓰러집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돈 있는 곳에 살아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연간 수조 원을 사이버 보안 인프라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에는 실시간 위협 인텔리전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양자 내성 암호화 실험까지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IBM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AI 보안 자동화를 도입한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데이터 유출 평균 비용이 180만 달러나 낮습니다. 이미 보안에 투자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에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는 어떻습니까? 2026년 현재 전 세계의 사이버 공격 빈도는 주간 기준으로 평균 1968건이며 이건 1년보다 18% 늘어난 수치이고 2023년과 비교하면 무려 70%나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보안 예산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업은 대형 법인들 뿐입니다. 중소기업 대부분은 여전히 5년 전에 도입한 방화벽 하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마치 탱크를 몰고 오는 적군 앞에 나무창 하나 들고 서 있는 형국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부분이 나옵니다. 해킹 피해가 특정 기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한 중견 금융사의 전산망이 마비되는 순간 그 회사의 거래 상대방과 협력사들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습니다. 공급망이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분석한 한 사례에서는 공급망 해킹 사건 하나로 무려 14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이 단 한 번의 침투로 탈취되었습니다. 그 돈을 잃은 건 해킹당한 회사만이 아니었습니다. 협력사, 거래은행, 보험사, 주주들 모두가 그 손실을 나눠 짊어졌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뱅크런입니다. 디지털 뱅크런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수천만 원을 10초 만에 다른 은행으로 옮길 수 있는 시대에 사람들이 한 은행의 보안이 뚫렸다는 소식을 접하는 순간 수십억 달러가 실시간으로 이탈합니다.
전산 복구 비용은 그 손실 위에 또 쌓입니다. 그리고 이 복구 비용이 기업의 영업이익을 갉아먹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결국 그 기업에 예금을 맡겼던 수백만 명의 자산 가치까지 희석시키는 구조적 위기로 이어집니다. 예금자가 해킹 피해자가 되는 것, 이게 미토스 쇼크가 발동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현재 데이터 유출 한 건에 전 세계 평균 피해 비용은 488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보안 침해가 발생한 후 기업이 이를 탐지하고 완전히 수습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277일입니다. 거의 9개월입니다. 그 9개월 동안 해커들은 시스템 안에 조용히 머물며 데이터를 빼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 아시죠? 미국이 군사적으로 세계 질서를 유지해온 체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다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팍스 디지탈리스, 디지털 네트워크와 데이터 패권이 국가 권력의 핵심이 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팍스 디지탈리스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해킹 사건이 아닙니다. 디지털 영토 전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 핵심 인프라가 뭔지. 전력망, 상하수도, 금융결제망, 통신망, 교통 관제 시스템. 이 중 지금 디지털과 연결되지 않은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전부 다 공격 가능한 표적입니다. 과거엔 한 나라를 무너뜨리려면 미사일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AI 에이전트 하나면 됩니다. 실제로 미국 연방수사국은 2025년 중반 AI로 생성된 음성과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미국 고위 관리들을 사칭하는 공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상은 전부 인사들이었지만 그 기술이 민간 금융권으로 넘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기업 CEO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한 AI가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긴급 이체를 지시한다면 그 직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목소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중앙 집권형 서버 구조의 치명적 약점이 결합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대부분의 금융 시스템은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두는 중앙 집권 구조입니다. 은행 전산센터, 증권사 서버, 거래소 매칭 엔진이 전부 특정 물리적 공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건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극도로 위험합니다. 자물쇠 하나를 따면 건물 전체가 열리는 구조입니다. 반면 분산형 구조는 자물쇠가 수천 개에 달해 어느 하나를 딴다 해도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앞으로 어떤 기업이 살아남고 어떤 기업이 쓰러지는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이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옵니다. 아무것도 믿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한 기기도, 이미 로그인된 계정도, 어제까지 함께 일한 동료의 요청도 무조건 재검증하라는 원칙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매우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이걸 구현하지 못한 시스템은 AI 공격 앞에서 문을 열어두고 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레드라인은 어디입니까?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전 세계 금융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오염되거나 왜곡되는 상황, 즉 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은행 잔고를 믿고 주가를 믿고 채권 가격을 믿는 건 그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전제 위에서입니다. AI가 그 데이터 자체를 조작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숫자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예금이 진짜 있는지, 내 계좌 잔고가 맞는지조차 불분명해지는 세상. 그게 바로 미토스 쇼크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데려가려는 끝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금 엄청난 자본이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향이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이 혼란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지금부터 이어지는 마지막 막에서 밝히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지는 AI 보안 전쟁이 여러분의 일상과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 그 연결고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했을 때 지구 반대편에 태풍이 만들어진다는 카오스 이론처럼 이 이야기는 결국 오늘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카드를 긁는 그 순간까지 이어집니다. 시나리오 하나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국내 4대 시중은행 중 한 곳의 핵심 결제 서버가 밤사이 침투를 받습니다. 공격 AI는 9개월 전부터 이미 내부 네트워크에 잠복해 있었습니다. 탐지되지 않은 채로요. 그 9개월 동안 AI는 조용히 내부 트래픽 패턴을 학습하고 보안 담당자들의 행동 루틴을 파악하고 핵심 시스템 접근 권한을 하나씩 복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이 시작되는 오전 9시 정각, 결제 처리 서버가 멈춥니다. 은행 앱이 먹통이 됩니다. ATM에서는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단말기에는 승인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전국 수백만 명이 동시에 결제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이게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기업 보안 최고 책임자의 86%가 자신의 조직에서 최소 한 건 이상의 AI 관련 사이버 사고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금융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하나를 수습하는데 평균 277일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피해 기업의 주가는 평균 7.5% 하락했고 고객 이탈률은 두 자릿수를 넘겼습니다. 이제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로 들어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몇 %나 됩니까? 현금, 금, 부동산, 실물 이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숫자입니다. 은행 서버에 기록된 숫자, 증권사 DB에 저장된 숫자, 카드사 시스템에 저장된 신용 한도 숫자. 그 숫자들이 살아있으려면 디지털 신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신뢰를 지키는 보안이 지금 AI라는 새로운 변수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겠습니까? 여기서 돈의 흐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안기술 기업으로 자본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글로벌 사이버 보안 지출 규모는 2,4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5% 증가가 확정적입니다. 그중 AI 기반 위협 탐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양자 내성 암호화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자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젠팩트, 센티넬원 같은 기업들의 AI 탐지 솔루션 도입 문의는 올해 초 대비 수백 % 단위로 폭증하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이버 보안 ETF인 사이보는 지난 5년간 연평균 20%대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했고 2024년 한 해에만 21.3%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엔비디아가 AI 인프라의 수혜를 독점했던 것처럼 보안 인프라의 필수 공급자들이 그 자리를 넘겨받는 사이클의 초입에 해당합니다. 둘째, 탈중앙화 자산으로 해지 수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앙 서버가 뚫릴 위험이 커질수록 그 중앙 서버에 의존하지 않는 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집니다.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맡겨두는 것과 하드웨어 월렛에 보관하는 것의 차이가 이제 단순한 기술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전략의 문제가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셋째, 금융기관 선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거래하는 은행과 증권사가 보안 인프라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예금자 보호 한도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IBM 연구 결과에서 AI 보안 자동화를 도입한 금융기관은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데이터 유출 피해 비용이 평균 180만 달러 낮게 나타났습니다. 안전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이미 수치로 갈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디지털 자산 집중도를 점검하십시오. 전 재산이 하나의 금융기관 하나의 앱 안에만 있다면 그 시스템이 마비되는 순간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금 분산, 물리적 현금 일부 보유, 실물자산 비중 검토. 이건 투자 전략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기본입니다. 다음으로 보안 강화 금융기관을 고르는 눈을 키우십시오. 보안 인증 현황, 해킹 사고 이력, AI 보안 시스템 도입 여부를 금융기관 선택의 기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제 금리 0.1% 차이보다 보안 수준 차이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흐름에서 수익 기회를 찾고 싶으시다면 공격을 막는 기술을 파는 기업들을 주목하십시오. AI 보안 시장은 2025년 398억 달러에서 2026년 508억 달러로 1년 만에 27%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은 경기 사이클과 무관합니다. 해킹은 불황에도 멈추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이버 범죄는 더 기승을 부립니다. 이 섹터가 경기 방어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핵심을 딱 3문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보안을 위해 도입한 AI가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미토스 쇼크의 본질입니다. 둘째, 이 전쟁에서 이기는 기업들, 즉 AI 위협을 막는 기술을 독점하는 기업들이 제2의 엔비디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본은 이미 그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지금 디지털 숫자로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비중이 클수록 이 흐름이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충격도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자산 중에서 전기가 끊기고 인터넷이 멈추더라도 여전히 여러분 손에 남아있을 것이 몇 %나 됩니까? 그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 계산의 결과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려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남들이 말하지 않는 구조를 분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